자, 여러분, 혹시 숫자로 꽉 찬 통계 자료를 보면서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아주 매력적인 질적 연구 방법론, 내러티브 탐구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거시적인 연구 이론이라는 렌즈를 딱 장착하고 여대생의 자기 방어 훈련 경험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풍경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주민 학자인 토마스 킹이 남긴 정말 멋진 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야기에 대한 진실은 결국 우리는 모두 이야기 그 자체라는 것이다.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내러티브 탐구의 진짜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의 팩트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남들에게 들려주고 또 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는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내러티브 탐구의 진정한 의미부터 시작해서 연구자의 관계적 헌신, 3차원적 탐구 공간을 차례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여대생의 자기방어 사례와 여기서 도출된 3단계 변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남긴 핵심 의의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러티브 탐구의 진정한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내러티브 탐구에서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단순한 데이터 수집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걸 아예 방법론이자 동시에 연구되는 현상 그 자체라고 부릅니다. 철학자 존 듀이의 경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진짜 삶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들이 자기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단순히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아주 끈끈한 관계적 실천인 겁니다. 자, 그럼 사회과학계는 왜 갑자기 이 방법론에 이렇게 열광하게 됐을까요? 바로 학계를 뒤흔든 내러티브 전환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학자들이 좀 숫자로 딱 떨어지는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성, 즉 실증주의에 엄청 집착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공식처럼 딱 떨어지나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헛된 환상을 깨부수고 인간이 가진 복잡성, 주관성, 그리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맥락에 진짜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인간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게 된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연구자의 관계적이고 방법론적인 헌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절대 실험실 밖에서 팔짱 끼고 돋보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여자 삶의 한가운데로 말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그냥 데이터만 쏙 뽑아먹고 쿨하게 떠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아주 무거운 관계적 책임을 집니다. 참여자와 연구자가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공동 구성하는 거죠. 사실을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그 과정 자체가 끊임없이 윤리적 긴장감을 조율해야 하는 탐구 과정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도로 섬세하고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작업인 셈이죠. 세 번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구자들이 복잡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머릿속에 딱 띄워놓는 3차원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성이에요. 이 경험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둘째는 사회성입니다. 개인의 깊은 속마음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가. 마지막 셋째는 장소성인데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차원을 렌즈처럼 겹쳐서 볼 때 비로소 엉켜있던 인간 경험의 실타래가 스르륵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이 거창한 이론이 실제 현실의 풍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질문이라는 단어 대신에 퍼즐이라는 말을 써요. 연구 퍼즐. 정답 하나를 콕 집어내는 게 아니라 몸을 쓰는 호신술 훈련이 여성들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 즉 체화된 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뜯어고치고 새롭게 조립해 나가는지 그 복잡다다는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다는 연구자의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아주 흥미로운 3단계 변화 과정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은 그냥 체육관 가서 발차기 몇 번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기존 서사의 해체, 체화된 감각의 재구성, 그리고 내면화된 안전 감각이라는 아주 뚜렷하고 체계적인 3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시각적 로드맵을 따라 각 단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기존 서사의 해체입니다. 보통 영화나 미디어를 보면 호신술을 막 화려하게 치고받는 싸움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지레짐작으로 나는 약하니까 저런 건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을 시작하니까 자기 방어는 상대를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내 공간을 지키고 안전하게 도망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생 진리처럼 믿고 살았던 나는 약한 몸이다 라는 그 거대한 고정관념의 서사가 완전히 박살나고 해체되는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드디어 이 폭발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참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던 이론이 진짜 내 몸의 감각으로 완벽하게 이식됐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그렇게 넘어간 2단계에서는 텅 빈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감각과 주체성이 재구성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갑자기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공포에 질려서 몸이 딱 굳어버리잖아요. 이른바 얼어붙은 반응이죠. 하지만 참여자들은 타인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힘을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 이 지독한 무력감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나옵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낡은 정체성이 내 몸을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체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대망의 마지막 3단계에 이르면 이 모든 극적인 변화가 뼛속까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외부 도구에 의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몸과 빠른 상황 판단 능력만을 굳게 믿게 되는 깊은 내적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몸으로 뼈저리게 배운 단단한 자기신뢰가 단순히 밤길을 걸을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학업, 취업 같은 일상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게 만드는 엄청난 삶의 무기로 확장된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가 우리에게 남긴 핵심 의의를 정리해볼까요? 자,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 3가지를 연구자 관점에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누가 밖에서 쥐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써서 주체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는 관찰 카메라가 아닙니다. 참여자의 삶이 변하는 건 물론이고 그 삶에 뛰어든 연구자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이 살아 숨쉬는 경험을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책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체화된 이론을 탄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러티브 탐구의 진짜 매력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타인의 전혀 다른 현실, 그 생생한 이야기에 온전히 마음을 열어놓을 때 과연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숫자 너머에 존재하는 한 사람의 진짜 경험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